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고 최상병 사건. 국방부가 결국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빼고 수사 기록만 경찰에 넘겼습니다. 혐의 적용 대상자 자체도 8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 혐의를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된 셈이라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국방부 발표 내용부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최상병 사고 해병대 초동 수사를 재검토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대대장 2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상부 지침을 어기고 장병들에게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최상병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다며 혐의 없이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 간부 2명은 현장 통제 등의 의무가 없었다며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을 포함해 8명 전원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보고서에 직접 사인을 했지만 다음 날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급 장교들 혐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 등의 혐의를 빼라는 등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사단장 등의 혐의가 빠지면서 박 전 단장이 주장한 외압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먼저 오늘 국방부 발표의 핵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작성해 보고하고 이종섭 국방장관도 직접 서명한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사단장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혐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윗선인 사단장과 여단장 등 4명의 혐의는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럼 당장 누구 책임이 가장 크냐를 가려야 하는데 국방부는 대대장 2명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사고가 벌어졌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지휘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가라고 했지만 대대장이 이를 무시하고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 최 해병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였던 내성천은 이렇게 수륙 장갑차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만큼 물살이 강했습니다. 또한 강바닥은 갑자기 쑥 꺼질 만큼 울퉁불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왜 구명조끼도 없이 장병들이 수중 수색 작업에 투입됐느냐 이 부분을 가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던 대로 사단장은 수색 작업을 할 때 복장을 철저히 할 것, 이렇게 하의 전투복, 상의 적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을 것 이렇게 복장에 대한 지침은 내렸지만 안전상 지침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박 대령은 사단장의 혐의를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보고서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 역시 사단장의 혐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게 아니다. 하급 간부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사단장 봐주기란 취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답해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방부가 사단장에 대한 혐의명을 뺀 채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 지휘부에 대한 처벌은 과하다는 의견을 장관이 직접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곧 경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해병대 사단장, 그러니까 지휘부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낸 보고서엔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의 사인이 보시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 보고서는 현재 사실상 무효가 된 상황입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고 최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한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11페이지 분량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결재 날짜는 7월 30일. 보고서 맨 앞장에 국방부 장관 결재칸에 이종섭 장관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수사단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에게도 보고한 뒤 서명을 받았습니다. 앞서 2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군의 정식 보고 계통을 차례로 밟았고 지휘관들이 모두 결재를 한 겁니다. 특히 보고서 앞페이지엔 따로 수사 결과를 요약해놨습니다. 사단장의 지적으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서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됐다고 사단장의 과실을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향후 절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결재는 다음 날 뒤집혔습니다.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어제 계획되어 있던 설명을 취소하였습니다. 특히 군 지휘 계통을 제대로 밟아 결국 국방장관까지 손수 서명한 수사 결과를 중간 결재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장관의 결재는 중간 결재라며 보고서에 법리상 다툼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보고한 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고 항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11페이지의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단이 판단한 임 사단장의 책임은 크게 4가지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주요 임무라는 걸 알고도 출동 당일에야 뒤늦게 여단장에게 상황을 전파한 데다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같은 안전장비에 대한 지시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해병대라는 게 눈에 잘 띄도록 빨강색 체육복으로 복장을 통일하라거나 경례를 철저히 하라는 등 안전과 무관한 부분만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언론 브리핑용으로 따로 만들어졌던 3페이지짜리 문건보다 사단장의 혐의가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단장 이외에도 여단장과 포대장 등 지휘관 4명의 혐의도 개별적으로 기록됐습니다. 반면 초급 간부들에 대해선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초급 간부 3명을 함께 묶어 현장 안전 통제 소홀 및 사고 대책 미강구라고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한 이유가 초급 간부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혹시 말씀드린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거의 반수가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들입니다. 이 때문에 군의 설명과 달리 혐의가 더 많이 적시된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